리액트 비동기 통신 에러 탄스택 쿼리로 해결하기로 발표하게 된 웹파트 이혜림입니다. 오늘 저는 리액트에서 에러 핸들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에러 바운더리와 비동기 요청에서 발생한 에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트의 에러 바운더리는 컴포넌트 내에서 동기적 에러를 처리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API 요청과 같은 비동기 코드에서는 코드에서 발생한 에러는 기본적으로 에러 바운더리로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액트 쿼리에서는 use 에러 바운더리라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에러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에러 바운더리가 비동기 에러를 처리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후 리액트 쿼리의 use 에러 바운더리 옵션을 활용한 에러 핸들링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에러 바운더리란 리액트 공식 문서에 따르면 에러가 발생한 부분 대신에 에러 메시지와 같은 풀백 UI를 표시할 수 있는 특수한 컴포넌트입니다. 하지만 하위의 모든 컴포넌트에서 발생한 에러를 처리하지는 못하는데요. 리액트 공식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에러는 포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에러 바운더리가 비동기적 코드 에러에 대해 포착하지 못하는 원리에 대해 분석하고 해당 부분을 리액트 쿼리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러 바운더리가 비동기 코드 에러를 처리할 수 없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행 컨텍스트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한데요. 실행 컨텍스트란 소스 코드의 평가와 실행 과정에서 생성되며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과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객체입니다. 예제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해당 코드의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 푸 코드가 실행되면 푸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푸 실행 컨텍스트에는 내부 변수인 x, y, a, 바라는 변수를 관리합니다. 실행 컨텍스트는 콜 스택의 푸 위에 바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입니다. 바가 실행되고 나면 바가 팝되고 푸만 남게 되며 푸까지 실행되고 나면 푸도 팝되어 콜 스택은 비워집니다. 이때 하나의 컨텍스트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바 함수 내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이 에러는 푸 함수로 전파됩니다. 만약 푸 함수에서도 에러가 처리되지 않으면 에러는 최상위 실행 컨텍스트로 전파되어 결국 프로그램이 캐시됩니다. 이렇게 이해한 실행 컨텍스트와 에러 처리를 바탕으로 비동기 코드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동기 코드는 다르게 동작합니다. 동기 코드는 현재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실행 컨텍스트가 콜 스택에 유지되지만 비동기 코드는 웹 API, 태스크 큐, 이벤트 루프를 통해 처리되므로 해당 코드가 콜 스택에서 실행되지 않을 때 실행 컨텍스트는 사라집니다. 예제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푸 코드가 호출되면 푸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가 콜 스택에 쌓입니다. 푸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는 다음과 같고요. 푸 내부에 바 함수가 호출되면 바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가 푸 위에 순차적으로 쌓입니다. 바 함수가 실행되고 결과값이 130이 출력됩니다. 바 실행이 끝나면 바 실행 컨텍스트는 콜 스택에서 제거됩니다. 이후 setTimer과 같은 비동기 작업이 호출되면 setTimer 콜백 함수가 브라우저의 웹 API에 등록됩니다. 이 시점에서 setTimeout 자체는 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바로 콜 스택에서 빠져나가지만 실제 콜백 함수는 웹 API에 등록됩니다. 푸 함수 내 코드가 모두 실행되고 푸 실행이 끝나면 실행 컨텍스트가 콜 스택에서 제거됩니다. 1초가 지나면 웹 API에서 setTimeout 콜백 함수가 웹 API에서 태스크 큐로 이동합니다. 이벤트 루프는 콜 스택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콜 스택이 비어있으면 태스크 큐에서 대기 중인 콜백 함수를 콜 스택으로 가져와 콜 스택에 추가하고 실행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기 비동기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에러 바운더리가 왜 비동기 코드는 잡을 수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러 바운더리가 잡을 수 있는 에러인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러 바운더리 실행 컨텍스트입니다. 에러 바운더리 실행 컨텍스트가 안에 있다면 잡을 수 있고 그 안에 없다면 잡을 수 없습니다. 다음 비동기 코드 예제인데요. 앞에서 많이 반복했으니까 이번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콜 스택에 순차적으로 앱 에러 바운더리 자식 컴포넌트 setTimeout 실행 컨텍스트가 쌓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tTimeout 함수는 비동기 함수이므로 즉시 실행되지는 않고 웹 API에 등록됩니다. 이때 setTimeout 자체는 동기적으로 실행되어 바로 콜스택에서 빠져나가고 실제 트리거 에러 함수는 2초 후에 웹 API에서 태스크 큐로 이동할 것입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콜스택이 비워질 때까지 잘 순차적으로 실행되겠죠? 만약 에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기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전파되면서 에러 바운더리가 에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트리거 에러 함수 내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에러 바운더리에 의해 포착되지 않고 에러가 전역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비동기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비동기 통신에서 발생한 에러 역시 에러 바운더리에서 포착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리액트 쿼리에서 제공하는 유즈 에러 바운더리 옵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즈 에러 바운더리가 비동기 작업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러 바운더리 내 컨텍스트 내에서 에러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유즈 에러 바운더리 옵션입니다. 유즈 에러 바운더리는 테스트 쿼리에서 제공하는 유즈 쿼리와 유즈 뮤테이션 후계 옵션으로 해당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에러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에러 바운더리로 전파시켜서 에러 바운더리에서 에러 핸들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에도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식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며 유즈 쿼리 후기 호출됩니다. 유즈 쿼리 내부에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 에러는 비동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앞서 언급한 대로 순차적으로 실행된 뒤 콜스택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실행됩니다. 원래라면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에러 바운더리 실행 컨텍스트가 없어 에러를 처리할 수 없었지만 유즈 에러 바운더리 옵션에 의해 자동으로 에러 바운더리로 전파되어 에러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행 컨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비동기 코드가 에러 바운더리에 포착될 수 없는 원리를 분석하고 이 한계를 테스트 쿼리의 유즈 에러 바운더리 옵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에러 핸들링 로직을 간소화하고 에러를 컴포넌트 경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앱잼 하시면 다들 리액트 쿼리 많이 활용하실 텐데 이때 유즈 에러 바운더리 옵션도 함께 활용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